네, 9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어, 각설하고 시장이 정말 많이 힘드실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멘탈과 저의 멘탈. 저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워낙 이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이때는 저도 좀 힘들고 무섭기도 했어요. 솔직히 이때는. 와, 이게 질병 하나로 전염병 그때까지만 해도 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그저 그냥 사스 메르스 정도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 질병 하나로 이렇게까지 시장에 떨어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뭐 이 정도 하락 가지고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불편함을 느낀다든지 조금 짜증나는 건 당연히 있죠. 특히 섹터를 생각했을 때 좀 짜증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막 힘들다든지 멘탈이 좀 뭐 나간다든지 이런 건 정말로 전혀 개의치 않아 하는데 주린이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거나 아니면 한지 뭐 1, 2년 정도밖에 안 되셨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힘들 수 있는 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가 뭘까요? 자, 이때 음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연달아 나오고 다음날도 도지 나왔으니까 거의 6일 연속 음봉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음봉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개예요. 물론 요날 도지, 이날이 거의 도지봉이니까 이날을 뺀다고 해도 여섯 개가 나왔어요. 어, 기술적 반등이 사실은 이제 나와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상식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식선에서는 반드시 기술적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선물의 행태를 보면은 사실 내일도 저는 100% 장담드리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이 현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외국인들 현물 산 적이 없으니까 거의 산 적이 없으니까 선물을 계속 이렇게 매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콜옵션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사고 있죠. 시장을 완벽히 하방에 쌓아두고 있는데 이게 비단 한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중국 증시, 중국 선물을 제가 지금 체크를 계속 해봐도 외국인들이 계속 하방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리를 하면 오늘 뭐 귀가 아프게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하락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어떤 대법관 임명이라든지 평화로운 정권 이양은 없을 거다. 뭐 늘 하는 트럼프의 헛소리 그리고 허세 뭐 이런 것들. 그치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하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므로 파생되는 미국의 재정 부양책이 빨리빨리 통과가 되지 않는다는 점. 만약에 시장이 내일 당장이라도 미국의 재정 부양책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급반등이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어 그게 지금 계속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거. 왜냐? 상승 요인이 사라졌다는 건 결국 하방 압력이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려가는 거고, 세 번째로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재확산. 이미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가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갔다고 오늘 국내 발생률이 다시 110명대로 올라왔어요.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이 100명대를 유지한다라는 말인데 이게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죠.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여러모로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가 되게 어렵고 계속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면 실적이 또 이연이 되는 거예요. 자, 2분기에 괜찮아 할 거야. 그럼 3분기에 좋아질 거라고 했던 게 아니야. 그럼 4분기에 좋아지겠네. 근데 이게 만약에 백신이 안 나고 쭉 가게 되면 4분기에 좋아질 게 또 내년 1분기로 넘어가고 이러한 실적적인 이연들이 굉장히 주식시장을 피로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마지막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제 국내 요인이기도 하죠. 왜 나스닥 선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가? 실제로 장중에 나스닥 선물은 1%를 넘게 떨어진 적이 없어요. 거의 0.8%, 9% 많이 떨어졌을 때. 반등했을 때는 0.56% 정도밖에 안 떨어졌는데 왜 대한민국 시장은 코스피가 2.5%가 떨어지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이 2.59%, 코스닥 시장이 4.33%. 왜 이렇게 대한민국 시장은 4배, 8배 넘게 이렇게 떨어졌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답은 나오죠. 일단 기본적으로 대주주 완화 요건이 10억에서 3억으로 확 줄어든 점. 어, 제 주변에 그냥 부부들만 봐도 물론
3억이란 돈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그걸 모으기 위해서 뭐 10년을 노력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몇 년을 노력하시는 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3억이라는 돈이 작다 크다를 떠나서 대주주라는 단어 자체에 3억이라는 돈이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대주주 요건으로 저는 10억도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대주주 요건을 이렇게 금액으로 묶은 나라가 많지 않아요. 보통 어떻게 묶냐면 전체 주식의 몇 퍼센트를 가진 사람이 대주주다. 이런 요건을 가지지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자본시장을 잘 모르는 이런 행태를 펼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분들로 하여금 이제 거의 3억으로 굳혀져 가다 보니까 국회에서 뒤집지 않는 이상. 근데 국회에서 과연 뒤집을까요? 민주당이 많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럼 국회에서 뒤집지 않는 이상, 반대표결에 붙이지 않는 이상 거의 지금 99% 3억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된다면 지금부터 매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리고 또 추석 연휴를 앞뒀기 때문에 현금화도 할 겸 이래저래 매도할 이유만 계속 쌓여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피로해지죠. 오늘까지 이제 오늘에서야 만약에 비중 축소라든지 현금 보유를 늘리기 위해서 매도를 고려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쌍수 들고 반대입니다. 다만 왜 반대냐면 여러분들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가 되긴 됐어요. 다만 추석 이후에 나올지, 그러니까 추석 이후라고 한다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도 솔직히 빠져도 대한민국 시장은 대주주 완화 요건이라는 악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딱 내일부터 당장 기술 반등 옵니다라고 솔직히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솔직히 내일부터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5일선하고도 빨간색 선이 5일선하고도 굉장히 이격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와야 합니다. 올라와야 하는데 만약에 이런 악재의 악재가 계속 겹쳐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계속 장이 시들시들하다라고 한다고 한들 그렇다고 해도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 오게 됩니다. 적어도 5일선은 터치하는 흐름이 5일선 내지 뭐 21선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은 분명히 이어질 거라는 아,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정말 어느 정도 현금을 줄여 놓으시고 내년 상반기를 향해서 가는, 왜냐면 대주주 요건이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12월 달까지는 시장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은 조금 내 몸을 사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술적 반등이 왔을 때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해 놓으시고 현금을 일정 부분 확보해 두신 후에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를 노려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 자, 단기적인 말씀은 어제 오늘 충분히 다 드린 것 같아요. 중기적, 장기적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장 중기적으로 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겪을 고통을 다 겪었어요. 근데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겪을 고통을 다 겪었는데 시장은 이렇게 반등을 이미 줬지 않습니까? 근데도 내년에 또 올라갈까요? 라고 질문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많이 이 올라온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동성이 한 60에서 65%, 60에서 65%, 유동성이 60에서 65% 정도로 땡긴 거고, 나머지 실제로 30에서 35%는 40에서 43, 35%는 정말 기업 실적이 1분기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올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다음 주에 추석 연휴에는 제가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제 나름대로 동영상 컨셉을 잡아서, 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이윤을 가지고 주가를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때는 이제 시간이 훨씬 많으니까, 연휴니까. 그때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절대 그렇게 아주 너무너무 과도하게 과대평가된 주식시장은 아니라는 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비록 전 세계에서 특히 코스닥 지수가 전 세계에 비해서 1등으로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코스닥
업체들의 기업 실적이 좋아진 게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정말 많이 좋아진 것도 그것조차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다른 나라보다 좋았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지 이것이 100% 그냥 동학개미의 유동성 뭐 이런 걸로 올라왔다고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꾸준하게 우상향이 있겠지만 다만 각도의 문제겠죠. 이 각도는 안 나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이런 가파른 주봉상에서 이런 가파른 각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보자면 어느 정도의 각도를 예상하냐면 어, 여기 뭐 괜찮은 예가 없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딱히 제가 말씀드릴 만한 예는 없고 그냥 요거의 반 정도 되는 요 정도의 각도의 우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도의 한 반 정도 혹은 40% 정도. 그치만 시장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 배터리, 2차 전지의 강국, 요즘엔 또 이제 풍력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기술력이 굉장히 좋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회사를 특히 해양 풍력을 만들 때 대한민국 기술을 안 쓰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의 풍력을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풍력이라 하면은 해상 풍력기를 만드는 기술도 있을 거고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칩들이라든지 정말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꽤 많은 정말 주요한 부품들이라든지 주요한 어떤 건축 자재라든지 이런 것 자체를 대한민국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한민국 회사들이 많이 뛰어나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은 아무리 안 좋은 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본인들의 어떤 실적을 계속 좋게 달성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굳세어라 뭐 옛날에 드라마 중에 그런 뭐 굳세어라 금수나 뭐 이런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나라가 기업을 많이 괴롭히고 나라가 기업한테 많은 기회를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참 잘 되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투자하실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어제 2차 전지 말씀드리면서 부족한 부분 오늘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만 딱 말씀드리고 동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대주전자재료를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뭐 창피한 걸 수도 있어요. 저는 이때 이렇게 이평선이 올라와서 사실 올 초에 VIP 분들이랑 이걸 들어갔었어요. 대주전자재료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수익이 한 10%날 때쯤 그때 제가 막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 10%를 절대 만족해서는 안 되는 주식입니다. 음극재 이거 2차 전지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갈 주식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뭐가 왔나요? 코로나가 왔죠. 그래서 뭐 손절을 할 틈도 없이 뭐 이거 전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떨어질 때마다 와 저로에 그러니까 저희 매수가까지 다시 왔을 때도 매수가보다 오히려 2% 3% 떨어졌을 때만 해도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이거 대주전자재료 무조건 사셔야 돼요라고 정말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샀고 제 펀드도 많이 샀고 저희 VIP 분들도 정말 많이 샀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는 VIP 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기억을 하시겠죠. 근데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거의 제 기억에 많다면 평균 단가가 18,300원, 500원 뭐 요 사이였던 것 같은데 이게 8,000원까지 내려갔어요. 만 원이 거의 증발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 거의 마이너스 60%였죠. 암담하기도 했고 그리고 무섭기도 했어요. 이때는. 왜냐하면 실적이 정말 좋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주가가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무섭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이때 추가 매수를 못하고 조금 이거 이제 5일선, 21선 골든 클로스 지나가고 이때 추가 매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13,000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평균 단가를 15,000원, 15,800원, 뭐 15,900원 뭐 요 선까지 내렸던 것 같아요. 거의 16,000원 이하로 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니까 주가가 이렇게 5만 원까지 갔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저희는
42,000원, 43,000원 부근에서 이제 다 털고 나오고 그 뒤로는 매매하지 않았었는데 VIP 분들하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를 했지만 VIP 분들하고는 이제 43,000원, 42,000원 이쯤이면 됐습니다 하고 이제 털었던 기억이 나는데 자, 제가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냈냐라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대주전자재료가 오늘 4만 원까지 다시 내려왔잖아요. 고점을 5만 3천 원까지 찍었었는데 4만 원까지 내려왔잖아요. 저 오늘 이거 사인 드릴 뻔했어요. 뭐만 없었으면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계속 쌓이는 것만 없었으면 대주전자재료는 다시 이게 4만 원까지 올 거라는 사실 솔직히 생각조차 못했었는데 사실 대주전자재료뿐만이 아니에요. 2차전지 지금 대부분의 주식들이 지금 제가 예상하지 못한 가격까지 내려왔는데 이거는 현금을 제가 이제 저희 VIP 분들은 많은 분들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뭐 40%, 50%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정말 없으신 분들도 35% 정도, 30에서 35% 정도 가지고 계신데 그 돈을 여기다 쓰려고 했어요. 대주전자재료에. 근데 오늘은 일단 참았죠. 왜냐? 우리가 그동안 유동성의 힘 얘기하면서 뭐라고 시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요. 여- 애널리스트들이 다 여기까지 상승할 거라고 했는데 결국 지금 여기까지 요렇게 더 올라왔다가 이 정도 더 올라왔다가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떨어질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예를 들어서 이쯤이 바닥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일각에서 말하는 게 이쯤이 바닥입니다라고 하면 여기서 딱 멈춰주는 게 옛날에는 이게 오바될 때 뭐 요 정도 오바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워낙 시장에 돈이 풍부하다 보니까 매수를 할 때도 훨씬 예측보다 많이 올라가고 매도를 할 때도 훨씬 예측보다 많이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조금 더 몸을 사려볼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솔직히 뭐 4만 원이 깨져서 뭐 39,500원까지 내려갔는데 이거 정말 너무너무 매력적인 가격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 어제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하나 이 비단 대주주전자재료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대다수의 2차전지 주식들이 그동안 혹시 2차전지 주식을 한 번이라도 사보지 못했거나 2차전지 주식으로 수익을 내지 못했던 분들은 너무너무 매력적인 가격까지 내려왔다. 분할 매수, 1차 매수.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한다고 하면 1차 매수는 솔직히 무조건 들어가 볼 법한 가격까지 내려왔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기존 주주분들이다. 나는 대주전자재료 계속 갈 줄 알고 이때 매수했어. 5만 원 위에서 그래도 5만 3천 원까지 가길래 5만 원 깨질 때 뭐 4만 9천 원 뭐 이럴 때 매수를 좀 해봤어. 근데 벌써 20%가 빠졌네? 라고 하신다면 현금 있으시면 물 타시면 되고요. 현금이 없으시면 그냥 갖고 계시면 됩니다. 걱정하실 거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기사들도 정말 많이 보고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이제 최근에 나왔던 레포트들도 정말 제가 물론 다 읽었던 레포트들이지만 혹시 제가 이 애널리스트 분들의 속뜻을 간파하지 못했을까봐 더 열심히 한 번씩 어떤 구절이든지 더 읽어보게 돼요.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요. 그리고 아무리 제 머리로 생각을 해봐도 그리고 저의 상식선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린 뉴딜 관련 풍력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MLCC라든지 그리고 그 반도체 부분에서 이제 반도체는 워낙 지금 장비단에서 좋은 이제 호재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장비단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아무리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고 10번 생각하고 20번 생각해도 주가가 갈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와 있는데 그냥 시장에 떠밀려서 밀려온 것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개월 뒤에 우리가 다시 제가 아까 이제 대주전자재료 이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이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가치는 결국 반드시 주가에 수렴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 그 가치를 다시 되찾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하락장 이번에 이제 맞는 하락장 그리고 추석 연휴 동안 다시 우리가 주식시장 개장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현명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신중하고 냉철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